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조우,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불가사의한 경험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요소를 아우르는 긴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민수는 항상 같은 길로 퇴근하곤 했다. 그의 아파트로 가는 길은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을 지나야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여름밤이었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기운이 맴돌았고 민수는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던 민수는 평소에 그 불안감을 여느 때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길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음을 늦췄지만 발소리 또한 그에 맞춰 느려졌다. 결국 민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멎는 뻔했다. 그의 앞에는 키가 크고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흐릿한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인간의 형태였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그 형체는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라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민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돌아가지 않는 날만 조심해. 그날 이후로 그 목소리는 민수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다. 민수는 그 이후로 그 길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은 그대로였고 결국 그 길을 다시금 지나야만 할 상황이 있었다. 그는 그날 이상하게도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가로등에 그의 그림자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민수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 꿈에서 그는 자신이 매일같이 걷던 그 골목을 걷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났고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민수는 그 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존재는 다시 속삭였다. 돌아가면 안 돼.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방에 있었다.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그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분명히 밤이었지만 창밖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민수는 그의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러한 경험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회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지만 점차 그의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러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벌어지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문이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거실에 불이 켜진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수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민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모습은 분명 자신의 것이지만 눈은 이상하게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돌아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민수는 그 길로 집을 나와 거리로 뛰쳐나갔다. 길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 아래 그가 늘 보던 익숙한 거리가 아닌 낯설고 기괴한 풍경으로 변해버렸다. 그가 집을 나선 이후부터 민수는 자신의 세계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민수는 실종되었다. 그의 지인들은 그가 저마다 사라졌다고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텅 빈 채였지만 테이블 위에는 그의 지갑과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여전히 사람들은 종종 그 골목에서 본 기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그림자처럼 희미한 형상과 속삭이는 목소리를 아직도 길을 돌아다닌다는 그 존재를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 작은 골목에서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들은 그 골목을 지날 때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종종 인터넷 서핑을 하며 낯선 웹사이트를 탐험하곤 했지만 어느 날 그가 발견한 사이트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민수는 공부에 질린 어느 늦은 밤 인터넷을 헤매다 우연히 귀신의 일기장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사이트에 접속했고 그 사이트는 시작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배경음으로 흐르는 낮은 속삭임 소리는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고 페이지를 내릴 때마다 화면에 미세한 잡음이 생겼다.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사용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블로그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3가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첫째, 밤 12시가 되기 전에 나가라. 둘째, 절대 댓글을 남기지 마라. 셋째, 무엇을 보든 흔적을 남기지 마라. 민수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나갔다. 페이지에는 사람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었다. 대부분은 귀신을 보거나 알 수 없는 존재의 속삭임을 들었다는 이야기였다. 민수는 그저 재미로 읽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몰입하고 있었다.
그중 한 이야기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잊혀진 소녀의 방이라는 제목의 그른한 남자가 버려진 건물에서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 그의 상상 속에서 그 소녀의 방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팝업 메시지가 떴다. 이 이야기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와아니오 버튼이 나타난 것이다. 장난인 줄로만 여긴 민수는 얘를 눌렀고 그 순간 그의 방 조명이 깜빡거리며 전기 소리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겁에 질린 민수는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화면은 계속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출력했다. 너는 이제 선택되었다. 깜짝 놀란 민수는 빠르게 전원을 껐고 방은 다시 일상적인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결코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를 가든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고 혼자인데도 방 안 어딘가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점점 심해지는 현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민수는 다시 그 웹사이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접속한 귀신의 일기장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사이트 전체가 붉은 색조로 바뀌어 있었고 메시지가 하나만 크게 적혀 있었다. 너의 선택이 그들을 불러들였다. 이들을 멈추려면 방식을 찾아라. 민수는 블로그의 여러 이야기를 다시 읽기 시작했고 결국 잊혀진 소녀의 방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의 문을 열고 나서야 그 소녀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 소녀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홀령이었으며 자신의 방에 갇혀있던 것이다. 그 이후로 민수는 그 버려진 건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도시 전설의 장소를 찾아가면서 말이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민수는 그 건물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건물에 들어선 그는 구불구불한 복도를 지나 마침내 소녀의 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다다랐다. 문은 녹슬고 닫혀 있었지만 민수는 자신의 결심을 담아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문이 열리자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방 안 어딘가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방 안에 있던 소녀의 형상이 희미하게 나타나더니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는 두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소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소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녀의 형상은 공기 중에 사라졌다. 순간 주위의 공기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민수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결국 민수는 웹사이트로 돌아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았다. 이제 너는 그들과 연결되지 않았다. 용기의 대가로 자유가 주어지니 안심하라. 그 이후로 그는 공포에 떨지 않으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주의사항을 지키며 인터넷을 탐험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다. 세입자 대부분이 오래된 주민들이고 그래서인지 이 아파트에는 누가 새를 왔다 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돈다. 나에게는 그런 조용함이 공부하기에 좋았고 그래서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집주인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다. 5층의 끝방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곳은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이유를 묻자 집주인은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냥 하지마. 알겠지? 당신 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저 집주인의 특이한 기호 정도로 생각했다. 몇 달 후 시험 기간이 되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5층 끝 방을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방에서 낮은 중얼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귀 기울이니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그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소리는 들렸다. 누군가가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나는 이웃 주민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5층 끝방에 누가 살고 있나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방은 텅 비어 있단다. 아무도 살지 않아. 나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기로 하였다. 시험 스트레스로 날이 선 걸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밤만 되면 그 방에서 들리던 속삭임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들려왔고 가끔은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괴로울 정도로 그 소리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조용히 복도를 지나 그 방 앞에 섰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방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가구는 헝겊으로 덮여 있어 오래된 유령의 집 같았다.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 불빛으로 주위를 비춰보았다. 순간 방 한 구석에서 축 늘어져 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인형이었다. 인형을 비추자 그 즉시 중얼거림이 멈추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는데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어루만지는 듯한 한기에 휩싸였다. 도망치려는 순간 귀가 따갑도록 명확한 한마디 소리가 들려왔다. 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는 그 방을 뛰쳐나왔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 그 후로 그 방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에피소드가 나에게 준 것은 그저 공포뿐만이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을 마주하면서도 그것을 쉽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로 나는 종종 어른들의 이상한 경고나 금기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기로 했다. 아파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며 그 끝 방에 대한 괴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누군가가 그 방의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지 않는 한 그 끝 방의 비밀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